경찰의 머리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는 것도 이번으로 세 번째. 그리고 사람이 죽은 것도 이것으로 벌써 세 번째다. 그리고 세 번째 시체는 그녀의 추리가 틀렸다는 증거이자 그녀의 무능을 나타내는 상징일 것이다. 형용할 수 없는 무기력감과 함께 경찰은 직감적으로 이 사건을 혼자 해결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함을 느꼈다. 혼자서 완벽하게 범인을 잡겠다는 처음의 각오가 자신의 안에서 완전히 무너진 것에 분노까지 느껴졌지만 경찰은 애써 진정하고 생각을 정리했다. 그리고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한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지체할 시간이 없기에 경찰은 바로 그에게로 향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입니다. 의사는 힘없이 고개만 숙인 채 인사를 했다. 아마도 지금까지 환자를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의 심정을 헤아릴 정도로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무거운 분위기를 애써 무시하고 경찰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혹시 최근의 사건에 대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의사이신 것 같은데 전문가의 생각이 궁금하네요.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거품을 물더니 쓰러지더군요. 정확히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결국 이렇게 되었네요. 정확한 사실이 아니어도 됩니다. 신경 쓰이는 점이나 짐작 가는 점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러고 보니 쓰러진 사람들은 순식간에 의식을 잃은 것 같더라고요. 그때 잠깐 번뜩였습니다. 예를 들면 독버섯에 의한 중독 증상? 죽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증상이 그 증상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사망한 사람들은 모두 독에 의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범인이 잡혔으면 좋겠네요. 사실 이런 긴장 속에서 산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 버티는 것도 이미 한계점에 온 느낌입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은 무고한 사람들이 사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리지 못했다는 직업적 회의감 때문인지 말한 대로 이미 의사의 피로는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다. 횡설수설하는 그의 말을 목례로 짧게 끊고 경찰은 그 자리를 떴다. 발걸음을 서두르며 경찰은 이전의 대화를 곱씹었다. 그가 가진 죄책감에 동화되며 동질감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사건의 행방은 여전히 흐릿하기에 한식이 나왔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경찰은 다시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관찰했다. 자연스럽게 경찰의 눈은 한 남자에게로 향했다. 그 남자는 하늘과 땅을 번갈아 보며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지만 그 초점 없는 눈에서 무언가 이질적인 감정이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어둡고 강렬한 그 감정에서는 무언가 원초적인 불쾌함까지 느껴졌지만 무엇 때문이었을까? 어느새 그녀의 몸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그 남자의 앞에 가 있었다.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지금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어색한 인사였지만 그런 걸 생각할 틈도 없이 경찰은 반사적으로 그 남자에게 말을 걸었다. 누구십니까? 경찰입니다. 신문입니까? 예? 의심받고 있는 거군요. 아니, 저는 단지 이야기를 들으러... 분명히 의심하고 있었지만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이 튀어나왔다. 하지만 죄의식을 느끼기도 전에 바뀐 그의 눈빛이 진동하는 주변의 공기를 타고 피부에 닿았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분명하게 꽂히는 강렬한 시선에 경찰의 눈에도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더니 움직이지 않더군요. 이야기를 들으러 오셨다고요? 우리 둘이 대화를 해야 한다면 말해야 하는 종 당신이 아닙니까? 그의 비아냥과 함께 시선으로 전달되는 분노에 압도되어 경찰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무기력감에 당장이라도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을 정도였지만 이상하게 눈의 힘은 풀리지 않았다. 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은 무언가에 휩쓸리듯이 그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해버렸다. 하지만 그 둘에게 있어 그건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었다. 살려주세요. 네?
또 사람이 죽을 거예요. 그 전에 당신이 찾아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제서야 경찰은 처음에 그에게서 강하게 느껴졌던 불쾌한 공기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로부터 밀려오는 분노와 허무함, 슬픔과 공포가 서로 엉겨붙은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기 전에 경찰은 도망치듯 그 자리에서 떠났다. 그에게서 느껴졌던 슬픔에 압도되어 경찰은 그를 의심한 자신이 부끄럽고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그를 의심하지 않을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도 분명했기에 의식의 한 구석에는 계속해서 그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의식을 감싸는 혼란스러운 기류에 균형을 잃을 것 같았지만 겨우 정신을 차렸다. 경찰은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봤다. 저 멀리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 시야에 들어왔다. 경찰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시간 괜찮으십니까? 아, 네, 여기서요? 일단 저기로 갑시다. 아, 네. 이 근방에서만 3명이 연달아 사망하신 건 알고 계시죠? 여러모로 시끄러웠을 텐데 혹시 뭔가 알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아, 네. 확실히 사람들이 평소보다 더 시끄럽더라고요.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큰일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 이후에 경찰들이 오고 가고 하는 걸 보면서 알았어요. 사람이 죽었고 독극물 때문이라는 것 말고는 아는 게 없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사건 당일 저기에서만 일하고 계셨나요? 그렇죠. 최근에는 뭐 특별한 일이라고 할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저기에 있었어요. 여기 하루 종일 계셨다고 한다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한눈에 보이겠군요. 수상해 보이는 사람은 없었나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라 기억이 뚜렷하게 나지는 않네요. 이런 곳 한복판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다면 기억을 못할 리가 없어요. 뭐 눈에 띌 정도로 이상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네요. 용의자를 특정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경찰분들도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벌써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무고한 피해자가 3명이나 나왔으니. 맞습니다. 혹시 사소한 거라도 좋습니다. 기억이 나거나 들은 이야기가 있으면 언제라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나온 경찰의 표정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수많은 감정들의 소용돌이를 지나며 그녀의 정신을 채우고 있었던 정의감과 의지는 이제 완전히 소실된 것 같았다. 이미 정신적으로 한계였지만 경찰은 지금까지의 일을 떠올리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역시 무언가 떠오르지는 않았다. 하늘을 보니 이미 날은 어두워졌다. 머리 위를 장식하기 시작한 어둠은 오늘 범인을 지목하지 못하면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길 것이라 경고하는 것 같았다. 확신은 없었다. 하지만 그 압박과 혼란스러움에 떠밀리듯 그녀는 힘없는 발걸음으로 누군가에게 향했다.